그날 밤 서울의 번잡한 골목길에서 강민호는 평소처럼 빵집 문을 닫고 남은 케이크를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6년째 이어진 이 루틴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 8시에 문을 닫는? 이혼한 지 6년, 아이도 없고 취미도 없는 그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이게 다야, 민호야. 내가 야망이 없어서 그래. 전처 지은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회사의 부장과 바람을 피우다 결국 그와 결혼했다. 민호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침묵했다. 말로 싸우는 대신 그냥 놓아주었다. 그 침묵이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작은 빵집을 관리하며 안전한 일상에 매달려 살았다. 하지만 그날 골목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유통기한 지난 케이크 있나요? 좋은 거 말고 버릴 거요. 8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결의에 차 있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아이는 왜 이런 걸 원할까? 그는 봉투를 열고 초콜릿 케이크 2조각을 꺼내 용기에 담아주었다. 오늘 거야. 아직 괜찮아. 아이는 고맙다고 중얼거리며 달아났다. 그 순간 민호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배신당한 후의 그 텅 빈 시선. 다음 날 밤 아이가 다시 왔다. 민호는 이미 레몬 케이크를 준비해 두었다.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아이의 이름이 전처와 같다는 사실에 민호는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케이크를 주었다. 동생이랑 나눠 먹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이 케이크 좋아해요. 매일 밤 지은은 나타났다. 항상 유통기한 지난 걸 물었고 민호는 신선한 걸 주었다. 그는 점점 걱정이 쌓였다. 왜 8살짜리가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걸까? 부모는 어디 있나? 그는 물어보았지만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집 근처에요. 부모님은 기다리세요. 하지만 그 말투는 연습된 듯 했다. 거짓이었다. 민호의 마음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자신의 이혼처럼 이 아이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건 아닐까? 그는 6년간의 침묵이 자신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알았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3주 후 민호는 결심했다. 지은을 따라가 보기로. 밤 8시 케이크를 주고 난 후 그는 몰래 뒤를 밟았다. 지은은 6블록을 걸어 폐쇄된 슈퍼마켓 뒤편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잡초가 우거진 그곳에 녹슬고 바퀴 빠진 오래된 세단이 있었다. 지은이 뒷문을 열자 안에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더러운 담요에 쌓여 잠들어 있었다. 준호야, 케이크 가져왔어. 지은의 속삭임이 들렸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아이들은 그 차 안에서 살고 있었다. 창문은 금이 가고 추위가 스며들었다.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 아이들은 왜 이런 지경인가?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의 삶처럼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배신으로 버려진 게 분명했다. 다음 날 그는 지은에게 물었다. 왜 차 안에서 사니? 부모님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화재로. 4개월 전 그 말에 민호는 충격받았다. 누가 돌봐주니? 제가 준호를 돌봐요. 양육원에서 도망쳤어요. 준호를 다른 집으로 보낸다고 해서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침묵 속에 숨겨진 공포가 느껴졌다. 민호는 자신의 이혼을 떠올렸다. 지은처럼 그는 배신당한 후 침묵하며 견뎌왔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가 분노로 변했다. 민호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왔다. 여기서 살아. 내가 도울게. 지은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준호의 상태가 심각했다. 아이는 떨리고 혼란스러워했다. 민호는 병원으로 데려갔다. 혈당이 낮아요. 당뇨 초기예요. 케이크가 일시적으로 도와줬지만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위험해요. 의사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준호가 죽을까 봐 무서워요. 민호는 아이들을 숨기며 돌보았다. 하지만 지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실이 드러났다. 부모의 죽음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파트너와 사업을 했는데 그 파트너가 돈을 횡령하고 배신했다. 회사가 파산하고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자살했다. 어머니는 슬픔에 병들어 죽었다. 그 파트너는 바로 민호의 전처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 박준석이었다. 민호의 아내가 바람피운 그 부장과 연결된 인물. 민호의 피가 끓었다. 6년간의 침묵이 깨졌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박준석의 배신이 자신의 삶을 망쳤고 이제 이 아이들의 삶도 파괴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이제 내가 갚아줄게. 이 상처가 그를 움직였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배신의 고통이. 민호는 아이들을 돌보며 계획을 세웠다. 낮에는 빵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박준석의 비리를 파헤쳤다. 그는 옛 지인을 통해 정보를 모았다. 박준석은 세금 탈루와 뇌물로 회사를 키웠다. 민호는 익명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지은과 준호는 그의 아파트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다. 아저씨, 왜 그렇게 화가 나세요? 지은이 물었다. 너희 부모님을 망친 사람이 있어? 그자를 용서할 수 없어. 지은의 눈빛이 변했다. 저도. 그 사람 미워요. 아이의 말은 민호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양육권을 신청하며 아이들을 보호했다. 한국의 법은 복잡했다. 양부모 과정은 배경조사와 가정 방문으로 이어졌다. 민호는 아이들을 숨기며 진행했다. 한편 복수는 점점 다가왔다. 그는 박준석의 회사에 위장 취업했다. 빵집 관리자에서 청소부로 변신한 그는 사무실에서 증거를 훔쳤다. 뇌물장부, 횡령 기록. 그 과정에서 전처 지은을 마주쳤다. 민호. 너 여기 왜? 그녀의 놀란 얼굴. 민호는 침묵했다. 내가 선택한 삶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그녀의 배신이 모든 시작이었다. 드라마는 고조되었다. 민호는 증거를 국세청에 제보했다. 박준석의 회사가 세무조사에 걸렸다. 사장은 패닉에 빠졌다. 민호는 지켜보았다. 하지만 복수의 대가가 왔다. 박준석이 민호를 의심하고 사설 탐정을 풀었다. 그 빵집 주인 놈이야?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놈. 민호의 아파트가 습격당했다. 지은과 준호가 위험에 처했다. 아저씨, 도망쳐요. 지은이 소리쳤다. 민호는 아이들을 안고 달아났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의 불법 양육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의 삶은 더 엉망이 되었다. 박준석은 구속되었고 회사 파산으로 전처도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민호는 법정에 섰다. 아이들을 불법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사회복지사의 증언.
그는 벌금과 보호 관찰을 받았다.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양육권으로 갔지만 민호의 노력으로 함께할 수 있었다. 복수가 우리를 망칠 뻔했어. 지은이 속삭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았을 거야. 시간이 흘렀다. 민호는 양부모가 되었다. 지은은 11살,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준호는 8살, 빵 굽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박준석의 몰락을 보며 느꼈던 쾌감, 그리고 그로 인한 공허. 배신은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배신을 낳아 한국 사회의 냉혹함이 그를 가르쳤다. 법은 공정하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민호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의 선택이 그들을 구했지만 동시에 위험에 빠뜨렸다. 이제 그는 침묵하지 않는다. 상처를 직면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영원히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